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 오너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반떼 CN7 차주입니다. 네. 그럼 이 차량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 차량은 구입한 거는 이제 21년 12월 27일 날 이제 출고 인도를 받았고요. 네. 5개월 정도 대기 기간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구입 가격도 궁금한데요. 구입 가격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그 전에 이제 페이스 전 모델인데 인스퍼레이션 2,555만 원에서 개별 소비세 할인 받아서요 2,495만 원. 근데 그렇게 구입하고 나서 뭘 많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거 사이드 미러 요거 이제 카본 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는 이제 여기 본네트 방음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대시보드랑 연결된 카울 방음이랑 이제 외기 필터 작업을 용인 노이즈 키팅 본점 가서 시공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출고했을 때는 펜더 방음 이제 방음이랑 언더 코팅을 천안 아우토와인 본점 가가지고 한 일주일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밖에 제가 이제 유리막 코팅이라든가 PPF 필리 작업, 이제 네. 생활보 필름 작업 요런 거랑 A 필러, B 필러, C 필러 요런 거 엠블럼 요런 거 다 네. 케이스 카본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재료를 구매를 하고 썸즈 공원 가가지고 네. 다 작업을 했습니다. 휠도 바꾸신 것 같아요. 필은 이제 스티커 제가 사가지고 네. 그래서 썸즈 공방 가서 그것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로고에 아반떼가 아니고 다른 캣으로 써있던데? 이제 미국 버전. 그러니까 네.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아반떼가 엘란트라로 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감성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었고, 또 하나는 이 방향 지시등이 호박 등이에요. 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제네시스 G80 처음에 나온 거 버전 있죠? 구형 네. 버전이 아반떼랑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요 방향 지시등은 다 바꿨습니다, 뒤에. 그럼 아반떼 구입하고 이렇게 뭐 튜닝 하시는데 돈을 꽤 쓰셨겠어요. 들어간 거는 거의 한 K5 소나타 한 풀옵션 가격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네. 실내에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네, 이게 원래는 포포크 핸들이에요. 차가 이제 일반 NA 가솔린 모델인데 그 대전 썸즈 공방 가서 작업하는데 거기서 매물이 네. 좋게 나와가지고 새 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떼고 하고 이제 에어백이 또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에어백만 제가 이제 N라인 그걸 해가지고 이제 네. 장착을 하게 됐어요. 좀 이게 좀 약간 이게 초고속 핸들인지 모르는지 좀 약간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저는 좀 더 느꼈어요. 포포크보다. 포포크는 잡기가 편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조금 약간 적응하기가 걸렸는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왜 처음부터 N9을 구입 안 하시고 그러면 기본 모델을 구입한 뒤에 이렇게 바꾸시는 걸까요? 대기 기간이 빠른 거로 우선을 했어요. 대기 기간을 빠른 거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이브리드를 하려고 하다가 대기 기간을 때 한 13개월. N9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그리고 NA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5개월. 그래가지고 2021년 8월에 차가 네. 퍼져가지고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첫 차를 SM3를 되게 오래 주행을 했거든요. 수리비가 250만 원 정도 달라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K5도 그때 한 11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네. 답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쉐보레 매장 가서 트레이블레이저도 받긴 봤는데 네. 조금 안에가 올드한 느낌도 좀 있었고 XM3랑 최종적으로 이거랑 네.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아반떼를 한 게 XM3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가면은 거의 뭐 이게 풀옵션 차인데 지원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다 보면은 소나타 K5 노블레스 그러니까 중간 등급까지는 가겠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풀옵션까지 가면은 뭐 썬루프랑 17인치 100 있고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반떼로 제가 했습니다. 크게 나와가지고 되게 만족해요, 실내가. 실내 부분. 네. 그러면은 제일 이제 이 차를 구입하고 만족스러운 부분?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차하고 장점 우선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가 제가 광주 옥포에서 대전 탐방동까지가 150km 되거든요. 네. 26.2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네. 오. 26.2까지 찍어봤고 그리고 구미까지도 한 25km 정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좋네요. 20은 좀 평균은 좀 하고요. 네. 시내 쪽에서도 좀 막혀도 한 17, 18 정도 나와요. 18km 정도는. 근데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안 들어가는데 그쵸, 그쵸. 따로 시공하셨나봐요. 네, 따로 이런 다시. 거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이제 이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이제 따로 구매해가지고요. 네. 저렴한 거랬어요. 한 12만 원 정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이런 게. 근데 비싼 거는 색이 변하는 거나 이렇게 발광대 같은 경우는 좀 금액대가 가요. 네. 근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이거 하려면 또 이게 또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순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앞쪽만 네. 해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여기 이게 불빛이 좀 켜져요.
멈춰요, 자동으로. 네. 좋더라고요. 네. 운전하는 게 또 시야도 크게 뭐 안 아프고. 네. 네. 그러면은 또 장점이 있을까요, 이 차에? 처음에 이게 포지션이 바깥에서 보면은 낮아 보이는데 네. 그렇게 낮지는 않다, 운전하는데. 주행했을 때도 저는 좀 괜찮고요. 또 하나 이 옵션 기능 중에 안전 제어 장치라든가 이게 다 되더라고요. 저도 주행을 하다가 알았어요. 큰 트럭이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에 네. 막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자동으로 멈춰주더라고요. 오. 제가 브레이크 밟기 전에. 그리고 또 옵션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옵션적으로 우선은 요거 크루즈 컨트롤. 이게 장거리 때 되게 편해요. 발이 안 아프고 좋고, 또 오토홀드 기능 제가 주로 잘 사용하는 편이고, 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스마트로 네. 맞춰놓고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그랜저랑 소나타보다 화면이 되게 잘 빨리 움직인다. 전환이 빠르다. 네. 예,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너무 좋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쓰세요, 보통? 예. 아, 저도 순정으로 내비 쓰거든요. 따로 순정으로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 연결 안 하고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풀옵션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시트 조절하는 거나 이런 거는 수동이네요?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나오고요. 연식 된 거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조수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운드는 어떠세요? 보스 사운드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노래를 되게 크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차 출고했을 때 네. 흥절음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볼륨을 제가 20에서 25 정도 볼륨 키고 노래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 15? 12 정도? 방음하고 나서. 방음 효과가 그래도 있나 봐요, 실제로. 근데 저는 좀 하고 나서는 좀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 작업하고 나서. 정지 서행했을 때 네. 엔진 소리 안 들렸을 때도 되게 이 작업은 잘한 것 같다. 시공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 저 진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공을 여러 가지를 하셨잖아요. 예.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시공하신 것 중에. 하고 나서는 같은 동급인 i30 같은 경우는 네. 전자석 다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인스포레이션 풀옵션을 가도 운전석 베개 파워 윈도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모드를 네. 사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파워 윈도우도 요 앞좌석만 열리게 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만족하고 현대기아에서 좀 나올 때 그거 좀 아쉬운 정도. 그러면 이거는 시공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도어라이트 이제 뭐 제네시스나 외제차처럼 이렇게 딱 넣으면 이렇게 밑에 불빛 나오는 것도 제가 작업을 했고 그것까지 네. 다 해서 거의 공인비만 한 30만 원 정도 들었고 이런 거 제품 구입하고 이거는 거의 20만 원 좀 가까이 들었나? 근데 전부 다 하면은 더 들어갔죠. 네, 이게 네, 다 네. 제가 한 번에 구입한 게 아니라 네.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만족하면서 타고 계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네. 우선은 여기 트렁크 네. 트렁크가 K3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게 손잡이가 없고 완전히 이렇게 100%가 올라가지 않고 한 90도에서 약간 한 75도?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네네. 손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고 특히 저도 셀프 세차를 제가 직접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머리 몇 번 부딪힌 적 있어요. 이렇게 안에 내리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네, 바람 불어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카트로 이제 네. 물건 실을 때 이게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고정이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힌지를 네. 애프터마켓에서 사가지고 제가 직접 달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닫을 때도 그러면 손잡이가 따로 없겠어요. 네, 그냥 요렇게 해서 여기 고무 딱 네. 하고 내리고. 그리고 또 단점 있을까요? 주유구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터치식으로 네. 열리게끔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럼 지금 어떤 방식이죠? 지금은 여기 밑에 레바를 당기는 식이에요. 그거. 그럼 실내에서 꼭 해야만 이제 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수석에 탄 사람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 별로 타보진 않았는데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해가지고 네. 갈 때 보통 뭐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잡을 때가 좀 많아요. 여기를 잡으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장거리 할 때. 보통 단거리 할 때는 별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받치거나 잡고 하는데 장거리 때는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편하더라고요. 팔도 이렇게 좀 덜 저리고. 네. 또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이게 서스펜션이 이제 그 맥번 스트롯에 이제 토션빔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연비는 저속에서는 잘 나와요. 네. 근데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토션빔이 이제 부드러운 승차감의 한계라고 좀 해야 되나? 네. 좀 약간 횡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출력을 높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힘이 좀 부족한 느낌? 소리는 큰데 계속 RPM이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는데 네. 나가는 힘은 그냥 부족한 느낌. 네, 그런 부분. 그 차를 되게 오랫동안 타시잖아요. 그때 이전 차도 막 한 20년 이렇게 타셨다고 하니까 네. 차를 구입하고 관리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보통 소모품 주기는 항상 저는 이제 예방 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거 네. 에어컨 필터라든가 이런 거는 큰 돈 안 들어가고 부품만 사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부분은 제가 하고 네.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미션 오일이라든가 뭐 다른 거 부동액이라든가 이게 교환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잘 해줬다. 이것도 지금 현재 27,000대였거든요. 네. 신차 차고 1년 좀 넘었는데 엔진 오일 5번 갈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4,500에서 5,000 사이 갈아주니까 이게 교환을 해주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겨울에 시동 걸릴 때라든가 이렇게 주행하면서도 느끼는 게 나가는 게 좀 부드럽다. 그리고 엔진 컨디션도 좋고 저 네. 같은 경우는 항상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첨가제를 넣어주거든요. 네. 코팅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관리 열심히 하시네요. 잔유 제거도 이제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연비도 잘 나오고 지금 여기 처음 출연해서 그런지 고급유를 어제 넣었어요. 아, 정말요? 네, 고급유를 오. 넣어가지고 원래 고급유 세팅 차가 아닌데 처음 넣어봤거든요. 근데 나가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반떼가 너무 호사스럽게 이렇게 누리는 것 같아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 아반떼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도 좋고 또 여성분들 네. 정년 퇴임하시거나 이런 분들 큰 차 막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요 데일리카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누구든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어.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네. 제 생각은 이제 이 준준형 세단은 시장 폭이 너무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구나. 아닐까. 좀 아쉽구나.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그럼 아,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전에 이 채널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좋은 정보 같은 거 많이 이제 항상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한번은 나도 한번 저렇게 출연을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정말 오늘 너무 영광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차에 대해서 너무 차량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